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 동향에서는 과연 투자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에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에셋 이사님. 자산 ETF 운용 부의 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항상 예. 웃는 산. 예, 뭐 업이다 보니까 네.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늘 웃는 얼굴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오늘 웃으면서 ETF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상장된 ETF들 보면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채권 쪽도 있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ETF에서 투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좀 상장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 상장한 따뜻한 ETF 네.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채권형 ETF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섹터 ETF.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채에 투자하는 네. 미국채 ETF. 네 번째로는 요새 파킹 통장으로 유명한 이 ETF죠. 코퍼 ETF.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표 나갈 거고요. 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만기 채권형 ETF는 통상적인 ETF와는 다르게 네. 만기가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똑같이 약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에서 24-04라는 회사채 액티브 ETF라는 ETF 두 가지 종류가 상장이 됐고요. 네. 재밌는 부분은 여기 이름에 보시면 24-04, 25-10이 있는데 이게 네. 만기월입니다. 그래서 아. 24년 4월 9일이 만기일이고요. 네. 25-10은 25년 10월 15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정해 있어서 정기예금처럼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섹터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섹터, 헬스케어 sek터, 금융 섹터, 경기 소비재 섹터 이렇게 네 가지의 섹터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sek터를 픽업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ETF는 네, 마지막 ETF 마지막 그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네. 이 ETF는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될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시장 금리 하락에 베팅한 ETF고요. 그래서 미국 30년 두레이션이 한 18년 정도 되는 ETF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킹 거래에 사용되는 코퍼 금리 액티브 ETF들이 두 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사실 개별적인 액티브 ETF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상장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최근 상장된 ETF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시금 조금씩 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숫자가 찍히는 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그 리오프닝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저께 삼청동에 잠깐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근데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예, 벚꽃을 많이 즐기면서 들어오시죠? 한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국 리오프닝도 엄청나구나.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은 중국의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네. 엄청난 파괴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몇 가지 인디케이터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예, 예. 어떤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저축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축. 예, 저축액이 원래는 중국 저축액이 평상시대로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소비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축액이 한화로 900조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중국 국내나 해외로 만약에 쏟아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중국 리오프닝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컨테이너 지수, 제조업 지수인데요. 제조업 지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증권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2019년을 100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2023년 3월 달 기준으로는 지금 2019년과 같은 수준의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19년에 회복 수준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동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2019년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서
지금 중국 지하철 이용객 수가 1,000만 명을 일 단위로 1,000만 명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의 리오프닝이 빨리 다가오고 있고 이제 락다운이 빨리 해소되면서 소비가 증리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봉쇄가 풀어짐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는지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포인트를 나눠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회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여기 서비스 지출 부분하고 부동산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19년 대비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모습을 그렇죠. 부동산까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디케이터로서 네. 볼 수 있는 게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의 예, 예. 뭔가 움직임이 더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죠. 홍콩이 한국보다 더 빨리 3월 1일 날 마스크를 해제를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락다운을 풀렸지만 네. 마스크가 해제가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홍콩을 본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빠르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보시면 이제 중국의 PMI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구매자 지수인데 이게 50보다 높이 있으면 경기 확장, 아래 있으면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인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홍콩 소매 판매를 보시면 굉장히 7% 전년 대비 마지막에 이 녹색, 갈색이죠. 예, 죄송합니다. 가파르게 7%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홍콩을 참고로 해서 이 소비 회복과 그다음에 신성장 패러다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소비 회복이나 뭔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ETF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ETF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하면 두 가지 지수 ETF죠. 소비 회복과 신성장 패러다임의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ETF들을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CS300입니다. 이게 중국 본토 지수고요. 중국의 본토에 상장돼 있는 300 종목의 지수를 가지고 이제 ETF를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 회복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유틸리티까지 부동산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회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ETF를 생각하고요. 지금 3종의 ETF가 세계 회사 상장이 되어 있고 총 상장된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신성장 패러다임을 추종하는 ETF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항상 테크 ETF가 있는데요. 테크. 예, 이거는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지수를 가지고 만든 ETF입니다. 홍콩에는 항생이라는 ETF 지수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구경제, 이제 건설이라든지 금융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테크라는 지수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정보기술, IT 쪽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도 4개의 운용사가 상장을 하고 있고요. 총 시가총액, 순자산은 한 6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ETF 투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회복과 그다음에 신경제 패러다임, 신성장 패러다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이나 섹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국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한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ETF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중국은 이미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쪽 ETF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전히 그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신성장 패러다임이 네.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섹터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림을 표로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고 줄어들고 예, 있죠. 전기차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를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LG 에너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그 CAT라는 BYD가 네. 전체 중국 글로벌 배터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고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는 4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차이나 2차 ETF라는 ETF 상장되어 있는데 이 ETF는 2차 전지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전기차의 밸류체인에 포커싱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ETF도 저희가 지금 표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꼭 캡처해 두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민희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